이런저런 내용들이 설명이 나오고, 자, 드디어 뭐가 들어갑니까? 첨부서식 2, 5개년 영농계획서, 가로 열고 창농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계획서예요. 5년치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이제 일반 현황 같은 것들 적는 거 있는데 그냥 사실관계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일반 현황. 영농 유형은 주품목은 무엇이고 부품목은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CCCO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쿠아포니스, 대부분이나 100% 아쿠아포니스를 하시니까 현재는 농업하고 있는 것이 없죠. 현재는 없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차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치커리를 기르겠다. 2년 차에는 치커리하고 무슨 뭐 유럽 삼상추를 기르겠다. 뭘 기르겠다.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고 부품목으로는 나는 이를테면 뭐 치유 농업을 하겠다. 뭐 체험 농업을 하겠다.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당연히 대부분 직접 하시니까 농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뭐 딱히 없지요. 뭐 기껏해야 부모님 정도가 도움을 주는 정도가 되고 여기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1년 차에는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고 뭐 2년 차에는 한 명을 고용하고 2년 차에는 한 명 반을 고용하고 사업은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몇 명이 필요한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대부분에는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네, 여기 다 영어로 하는 게 중요한 게, 뭐 다 10명이 아니고, 얘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원자가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스스로 프로젝션하고 이해하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분별 있게 작성했는지를 봅니다. 농지는 현재는 당연히 대부분이 없으실 거고 이미 뭐 받으신 분들 있겠죠. 물려받은 게 있으시면 물려받은 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늘려나갈 텐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뭐 처음에는 뭐 1헥타르에서 2헥타르, 3헥타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500평, 뭐 1000평 구입하면 그것이 5년째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3년 차나 4년 차 또는 4년 차나 5년 차 정도의 조금 더 소폭 증대시키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왜? 내가 성장할 계획이 있다는 거, 처음부터 뭐 엄청난 땅을 산 게 아니라면, 나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내 분수에 맞게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나는 사업을 잘 해서 땅을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적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구매가 아니고, 얼마든지 임차일 수도 있다면, 그럼 소유로는 1000평을 적고, 임차를 해가지고 농지은행에서 내가 얼마큼을 더 임차할 예정이다. 라고 적어주면 매우 현실적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축. 이건 해당사항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축은 빼버리고, 네. 돼지 이런 거 다 빼버리면 돼요. 없어요. 뭐 지워버려도 관계없지만 그냥 공란 놔두시면 돼요. 가로 열고 해당사항 없음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농지 또는 축사인데, 현재는 없지요.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적어주고, 이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전 답사를 해야 돼요. 네. 지목까지 적어야 되고 무엇을 기를지까지 적어줘야 돼요. 네. 현실감 있게 적어주시란 말씀이시고 실제로 가기 전에 해당 지역에 본인이 현재 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해당 지역에 기본적으로 땅들이 나오고 그것이 얼마이고 뭐 동네가 어떻고 정도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사업할 때 사진도 찍은 저기 작성할 때 사진도 찍어서 그 사진도 붙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는 뭐 같은 맥락에서 적으시면 되고 이제 비닐온실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럼 비닐온실을 앞으로 그 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땅에다가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집어넣을지. 1000평 샀다고 1000평 다 넣는 건 아니니까요. 뭐 창고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라는 것을 소유와 임차해서 위아래가 숫자가 맞게 적으셔야 돼요. 위에다가는 땅을 잃어서 1000평 산다고 하는데 밑에다가는 비닐온실을 2000평 하겠다라면 대번에 이 사람은 뭐야?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뭘 똑바로 알고 쓰고는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자, 농기자재 보유한 거 없고요. 그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라고 하면 트랙터나 콤바인은 필요가 없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해야 포터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자금 조달은 청탁자금 융자 나는 5억을 다 쓸 거야. 그러면 목표한 금액 쓰세요. 설마 5억 빌려주겠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내가 목표한 금액을 다 적으세요. 농지 2억이 들어가고 뭐 시설이 1억 5천이 들어가고 농기자에 뭐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뭐 얼마가 필요하고 다 적으세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0으로 하지 마시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10% 정도 뭐 5% 정도는 내가 내겠다라는 금액을 적으세요. 그래서 이쪽을 다 합쳐서 합계액이 5억이 되고 이쪽이 5억에 한 5%에서 10% 정도 되도 이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무슨 자부담을 하라 그럽니까? 라고 해도 최소한 나도 무언가 노력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다른 사람들은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 그쪽이 훨씬 더 자금 부담 역량이 좋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자금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농업 경영 역량.